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비열이 뭐야? 입니다. 뭐야 비열이 뭐야? 자, 여러분들 비열이 뭔지 오늘 쌤이 알려줄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첫 번째 핵심. 열량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비열을 하려면 열량을 알아야 돼. 열량이 뭔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평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 같다라고 했었던 거 생각나는가? 그때 말한 열의 양, 그게 바로 열량. 열의 양을 그냥 열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열량의 단위를 들으면 하고 알까?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합니다. 칼로리는 CAL, 킬로칼로리는 KCAL 이렇게 사용을 해요. 단위를. 알겠지?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뭐 많이 사용을 해요? 칼로리 계산하는 어플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먹은 열량이 얼만가 계산을 한다. 열량 섭취를 적게 해야 하고 소비 열량은 얼마나 될까? 몇 분 걸었어? 막 이런 거 계산해주는 어플이 있잖아. 그때 말하는 열량이 바로 이거야.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거 사람 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과학에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어쨌든 결론은 열의 양이고요. 이러한 1kcal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 열량을 1kcal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kg의 온도를 1도 변화시키는 1kcal. 이 정도 의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똑같은 1kg의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는 뭐 예를 들어 1kcal의 열량이 필요하죠. 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1kg의 온도를 2도씨 높이려면 얼만큼이 필요하겠어? 2배인 2kcal가 필요합니다. 맞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2kcal의 열량을 가해줄게요. 똑같이 2kcal인데 1kg 같은 경우는 2kcal를 열량을 가해주면 2도씨 높아지겠죠. 1kg에 1도 높아지는 게 1kcal니까 2kcal를 공급을 해주면 1kg의 물은 2도가 높아지죠. 근데 똑같이 2kcal를 공급을 해주는데 물의 양이 2kg이면 1도밖에 안 올라가. 하나씩 나누니까 1씩 나눠서 1도밖에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뭘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열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Q라고 나타내 주거든요. Q, 열량 Q는 C, M, 델타 T로 나타내 줍니다. C, 비열 곱하기 M, 질량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열량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Q는 CM 델타 T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열량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비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열량이 뭐라고 했죠?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했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C라는 비열은요. 우리가 비열은 C로 나타내 주거든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분의 열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선생님이 열량 Q라고 하는 것, 열량 Q라고 하는 건 CM 델타 T예요 라고 했었죠. 열량 Q는 C 비열 곱하기 M 질량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잖아. 여기에서 C만 남기고 M 델타 T를 넘겨봐. 그게 바로 비열인 거야. C, 비열은 M 곱하기 델타 T분의 Q입니다.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에요. 이거 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 친구들
Q는 CM 델타 T를 외우세요. 이게 훨씬 암기가 쉬워. Q는 CM 델타 T. Q가 뭐라고? 열량. C가 뭐라고? 비열. M이 뭐라고? 마스 질량. 이것만 하나. 다음 델타 T는 델타라는 게 삼각형 살짝 찌그러진 옆으로 끼그러진 삼각형이거든요. 얘가 뭐야? 변화를 의미해요. 델타 T, 템퍼러처 델타, 온도 변화인 거죠. Q는 CM 델타 T를 기억하면 이 식으로 C는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해요? C는 M 델타 T분의 Q가 좀 안 외워지지 않니? 물론 쌤은 외웠어. 쌤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과학만 하니까 나는 외웠는데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외우라고. Q는 CM 델타 T, 시멘트, 시암타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열과 온도 변화, 열량의 관계로 넘어가 봅니다. 질량이 같은 두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열이 클수록 똑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해. 알겠어? 자, 그럼 비열과 열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을 똑같은 온도만큼 높이려고 한다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량이에요. 똑같은 질량으로 비열이 다른 물질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줘요? 온도를 똑같이 높여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온도만큼 높이려면 비열이 클수록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고. 이해됐어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열은 클수록 온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온도가 변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비열, 우리 친구들 기본적인 특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다? 그렇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경우 질량 관계없이 항상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액체의 비열이 고체의 비열보다 커요. 액체의 비열이 고체의 비열보다 크다. 무슨 말이지? 액체가 고체보다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같은 질량의 액체와 고체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액체가 고체보다 온도가 느리게 올라가요. 그거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열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다음 핵심으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핵심. 비열에 의한 현상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아, 비열하면 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물은요, 비열이 되게 큰 편입니다. 1이에요, 1. 물의 비열이 1로 매우 큰 편이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지구상에 물이 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의 양이 꽤 많죠. 어릴 때가 한 거의 70%에 가깝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한 60%, 줄어도 60%야. 우리 몸무게의 60%가 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가 좋을까? 체온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비열 크다고 그랬죠? 비열이 크면 온도를 변화시킬 때 많은 열량이 필요한데 자, 만약 우리가 되게 추운 겨울날 바깥에 뚝 떨어졌어요. 추운 겨울에 바깥에 뚝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몸은 많은 양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이 후다닥 변하지 않는 거야. 물론 한참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왜? 물이 비열이 크니까. 또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죠. 그래서 낮에 해안 지역에서 보면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해풍과 육풍이 부는 원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비열 때문이에요. 햇볕이 쨍쨍하고 내리 쬐게 되면 낮에 육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물의 비열은 크니까 물론 온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육지보다
많이 못 높아지죠. 그래서 육지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보다 더 높게 되고요. 바다 쪽에 고기압 나타나고 육지 쪽에 저기압이 나타나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어요. 반대로 밤이 되면 이제 식겠죠. 해가 지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비열이 작은 육지는 온도가 훅 낮아져. 많이 낮아지는데 비열이 큰 바다는 온도가 천천히 낮아지면서 낮과 반대로 육지의 온도가 더 낮고 바다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고기압이 바다의 저기압이 나타나면서 바다로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게 돼요. 해륙풍도 비열 때문이구나. 물의 비열이 커서 그러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이 어때요? 변화가 작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셨습니까? 자, 이러한 비열에 의한 현상도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비열을 우리는 활용을 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을 이용해서 찜질팩, 뚝배기, 온수매트 등을 사용을 하는데 비열이 큰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잘 안 변하죠. 그래서 뚝배기에다가 김치찌개 끓여서 내놓으면 처음부터 다 먹을 때까지 뜨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식으니까 음식을 끝까지 뜨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뚝배기나 돌판 이런 걸로 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음식을 더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찜질팩, 물이 들어있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변하죠?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서 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겠죠. 제일 대표적인 거 라면 끓일 때 사용하는 양은 냄비. 신기하단 말이지. 왜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맛있을까? 양은 냄비 온도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 후루룩 데워서 후루룩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사실 라면은 어차피 빨리 먹으니까 굳이 오랫동안 뜨거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양은 냄비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후라이팬, 비열이 작아서 빨리 데워지면서 빠르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이렇게 우리는 비열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해봤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비열이란 중요한 걸 배우셨습니다. 잘 정리해보시고요. 쌤이랑 한 번만 더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보시면 비열이라는 거 하기 전에 열량했죠.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으로 1kcal가 뭐냐면 물 1kg의 온도를 1도 변화시키는 열량을 이야기하고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비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하고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해풍, 유풍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마무리 지어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